후등기 저지력 보실 텐데요.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시험에서 대단히 잘 나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소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된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겠죠. 전세권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게으르다 보니까 말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을구에. (1번) 전세권 설정 을 전세금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테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할 테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인 등기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이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래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니까 갑은 병에게 또 한 번 전세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병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전세권 등기와 이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서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전세권은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을과 병이 여기에 등기부상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을과 병은 직접,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한다는 뜻이 돼버리는데 그건 더 이상 물건이 아니죠. 다시요. 물건은 직접,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을과 병이 둘 다 전세권 등기부에 등기가 돼버리면 을과 병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돼버립니까? 같이 사용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이거는 물건의 속성에 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독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등기가 등기부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 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병의 이름이 등기가 되는 게 저지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겹칩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아요. 이때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등기 저지력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건 어쩔까요? 요 병의 전세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용의물건은 부동산 일부도 가능해요. 그러면 을의 전세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병의 전세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으니까 이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정도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양립이 가능하니까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도 출제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예전에 후등기 저지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 20년, 30년 전에. 하지만 요즘은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등기부상 등기가 남아있다면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 남아 확정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후등기 저지력. 옛날에는 형식적 확정력, 요즘은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을 보겠습니다. 점유적 효력.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소유 의사 있는 자주 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입니다. 이때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민법입니다.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요 갑에게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접수시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점유 개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 그렇죠.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이 부동산을 10년 점유하고 10년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 점유는 소유 의사 있는 자주 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고 선의 점유고 무과실 점유일 때 이때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일지라도 요 을은 우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점유 개시 시점부터.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을은 똑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갑과 을을 비교를 해보면 요 20년 점유는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점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양자를 비교해보면 소유권 취득하는 점에 있어서 양자를 비교해보면 이게 소유권 취득이 되니까 이거 무효가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죠?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요 양자를 비교해보면 똑같으니까 비교할 게 없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점유와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맞습니까?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점유와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똑같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유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효인 등기에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다수 견해예요. 이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좀 보시면 166쪽에 부동산 등기의 효력 나와 있는데 거기 물권 변동적 효력 나와 있죠. 네, 어느 시점에 물건이 변동이 된다고요?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맞죠? 그때가 물건 변동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나오는데 순위 확정적 효력 거기 투제줄 보시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한 순서 밑줄 치십니다. 치셨습니까? 동글뱅이 1번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지문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빈출됐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부기등기 순위 나와 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1에 8번 예전에는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1에 부기 8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1에 8번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게 1에 9번, 2에 7번, 2에 8번, 2에 9번, 3에 1번, 3에 2번, 3에 3번. 순위번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선순위는 뭘까요? 이거겠죠.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중에서 이게 선순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가장 후순위는 어느 겁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후순위는 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기등기 순서를 따를 때 뭐 갖고 판단합니까? 주등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맞아요? 부기등기 순위를 결정할 때 주등기 갖고 판단을 해요. 이거 갖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가장 선순위, 가장 후순위. 그러면 주등기가 똑같을 때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에요. 3번 보시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 순서에 따른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추정력. 오른쪽에 등기의 권리 추정 나와 있죠. 이 등기의 추정력은 본래 용어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은 본래 의미가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표제부 등기는 안 나타난다. 왜요?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제부에 기록된다고 했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갑구, 을구에서만 나타납니다. 대항적 효력 공시 방법이니까 대항적 효력 당연히 인정이 될 테고 형식적 확정력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 남아 확정된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설명을 했고요. 가등기 효력.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 보전의 가등기. 두 번째, 담보 가등기.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는데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습니까?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 공부하시게 돼요. 이 순위 보전의 가등기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데 효력이 하나만 있다고 했죠. 뭡니까? 순위 보전의 효력. 맞습니까?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는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건 처분 권능이고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당권 실행합니다. 이건 들어보셨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경매가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배당을 받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 있겠습니까? 저당권의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 두 번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 하나 더,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죠. 일반 채권자보다 더 강하게 보호를 받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일반 채권자와는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자는,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별채권.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 효력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첫 번째 우선 변제권, 두 번째 경매 청구권, 세 번째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별채권.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세 가지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권리추정력은 다 보셨는데 나중에 나머지는 보실 거예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70쪽 등기의 유효요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라고 했죠. 물권행위는 이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86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등기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가 효력이 있어야지만 물건이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이를 등기의 유효요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구비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등기는 효력이 있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민법 186조의 내용은 이거예요. 186조의 내용은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입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 변동의 실질이라고 부르고요. 이 등기를 물권 변동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실질에 적용되는 법률이 민법이고, 이 형식에 적용되는 법률이 뭡니까? 등기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때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등기법은 절차법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 따라서 이를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민법을 실체법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 요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이유는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이 용어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 용어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 용어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 용어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등기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아니라고 해놓고서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합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됩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거죠. 맞습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까?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까? 즉 을의 소유권에서 갑의 소유권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소유권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물권 변동은 계속 존속합니까? 계속 존속하죠.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네. 다시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지만 소유권 변동은 계속 존속하죠. 그러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따라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다시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일 뿐이지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을 때 물권 변동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을이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좀 기억되셔야 돼요. 여기서는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문구는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봤자 공시 기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을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벤틀리 자동차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5억 원. 그럼 벤틀리 자동차 등기했다고 해서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동산이니까. 벤틀리 자동차 동산 아닙니까? 처음부터 동산이니까 처음부터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까요? 각하할까요? 각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기라는 것은 공시 방법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마다 등기부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이상이 있게 되면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마다 등기부는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를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지켜야지만 그 등기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이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는 보전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보전등기가 몇 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두 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보전등기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중복등기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이루어져서 등기부가 두 개 이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없애야 되죠.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이를 이중보전등기의 처리 문제, 이중보전등기 문제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네. 이거는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오히려 민법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이중보전등기, 중복등기.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다양한데 먼저 부동산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권행위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중에서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물권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일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갖췄을 때 그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불일치의 문제, 불합치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 불일치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존속상의 불일치. 이 존속상의 불일치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존속 여부가 불일치할 때 어느 경우가 그럴까요?
물권 행위는 있는데 등기가 없을 때, 물권 행위는 없는데 등기가 있을 때, 이게 존속성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내용상의 불일치. 물권 행위의 내용과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물권 행위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 행위와 등기가 내용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이걸 내용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세 번째, 시간상의 불일치. 이 물권 행위와 등기가 동일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보통 물권 행위가 먼저 있고 나중에 등기하죠. 이걸 시간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일치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속상의 불일치, 시간상의 불일치는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와요. 민법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이 내용상의 불일치입니다. 이 내용상의 불일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적 불일치. 두 번째, 양적 불일치. 먼저 이 양적 불일치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빌린 돈이 10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권 행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10억. 그런데 등기부에는 5억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이게 양적 불일치라고 불러요. 이 양적 불일치는 일부 부의 법리를 아셔야지만 이해하실 수가 있으셔요. 일부 부의 법리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12월 달에도 여쭤봤는데 그때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민법 13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걸 아시면 네.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하실 때까지 꾸준히 기다릴 겁니다. 네. 질적 불일치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적 불일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질적 불일치 때문에 저기서 쭉 뽑아서 나온 겁니다. 이 질적 불일치는 첫 번째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의 불일치. 두 번째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특히 요거는 민법에서도 아마 영순일 겁니다. 등기법에서도 영순이고 요거는 등기법에서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의 불일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99번지 토지고 여기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릴까요? 10억. 내년에는 꼭 공을 하나 더 집어넣을 겁니다. 100억.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 100번지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 갑구입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등기 맞습니까? 네.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A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A로. 그러면 저당권을 취득할 자는 누굽니까? 을이어야 되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주체인 A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A명의 저당권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등기된 권리 주체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주체가 엉뚱한 사람으로 등기가 됐다면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를 주체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두 번째 100번지 토지 등기부도 있겠지만
99번지 토지 등기부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갑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100번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저당권 설정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번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등기돼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토지인 99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0번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취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효력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엉뚱한 객체에 등기가 됐죠. 이를 객체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불일치.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에 엉뚱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내용이 등기됐죠.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것도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 객체, 내용의 불일치는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문제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도 냅니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 부동산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될까요? 따라서는 안 될까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과정 절차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불일치가 있을 때는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각하가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각하 되겠죠. 우리 등기법은 제29조에서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하 사유는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거부 사유를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 이를 각하 사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각하 결정은 무슨 뜻입니까? 거부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하 사유는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 쭉 가서 몇 호까지 있을까요? 제11호까지 있다고 했죠. 이때 제1호는 뭡니까? 간할 위반. 제2호는 뭘까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호는 뭘까요?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신청할 수는 없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호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각하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등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각하돼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여기에 해당이 된다든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하자가 너무 커서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고 등기관이 말소하지 않을 때는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하자가 작다고라고 했죠. 공시기능은 있으니까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만 두셔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등기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등기. 그렇다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과정상의 불일치에 해당되는 등기들은 여기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에 해당되는 등기가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세 번째, 무효 등기의 유효. 이 세 가지가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등기들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뜻이냐면 갑에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고 을에서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자를 생략하고 등기부에는 곧장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관할 위반의 내용은 없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갑과 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등기 원인은 뭡니까? 증여.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매매로. 이게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예요. 관할 위반입니까?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것도 여기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형은 뭐냐면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 변제를 다 했습니다. 저당권 소멸하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똑같은 돈을 빌리면서 옛날에 무효가 됐던 등기를 다시 한번 유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 등기 유형인데 이것도 관할 위반도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상의 불일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 등기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주로 민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중보전 등기. 이것도 등기법, 민법에서 양측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민법에서 좀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이것도 민법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도 출제되지만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게 좀 더 출제될 확률이 더 높아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그게 이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것도 민법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 등기 유형. 이것도 민법에서 좀 더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등기법에서 할 겁니다. 민법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법에서 한 다음에. 원래 공시법은 민법의 보조 강사죠. 보조 과목이니까. 그래서 숟가락만 주로 얹는 거예요. 공시법은. 네. 민법에서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너무 힘드셔요. 민법 지식이 너무 약하셔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70쪽을 보시면 등기의 유효 요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거기 2번을 보시면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의 정도 거기에 반가로 1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있습니까? 이거 별표 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등기법 지식이 좀 올라가면 일단 별표만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를 거기 설명을 했는데요. 보통 민법에서도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볼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 나와 있는데 등기가 일단 존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 오른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2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전속 요건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에요. 따라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멸실되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그 문구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까? 관할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했죠. 이건 결국은 29조 제1호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29조 제1호 위반. 3번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을까? 이건 결국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등기시정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할까? 이건 결국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3호부터 14호, 11호 위반은 아닐 걸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여기서 거기 문제점 중복 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있죠. 네, 요게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출제가 돼요.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 나오느냐면 172쪽을 보시죠. 거기 중간생략 등기도 있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도 있고 무효등기 유형이 있습니까? 네, 이건 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등기시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